일단 3명만 모이면 대한민국의 문이 열립니다. 비자 심사도 범죄 경력 조회도 건강검진도 없습니다. 2025년 9월 29일 정부는 23이라는 숫자에 대한민국의 치안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라임 위협 보고서입니다. 오늘 저희가 보고할 내용은 당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국가가 시스템이 논란이 되는 거래를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며 이 거래의 대가는 경제 활성화라는 달콤한 수식어였고 정부가 이 거래에서 교환한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치안과 국가 안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9월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최대 15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한시적으로 시행했으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간 100만 명 이상의 중국인 관광객 유치와 수조 원대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기대감 뒤에 감춰진 진실은 충격적이며 관광업계는 환호하고 면세점과 항공사는 증편을 준비했지만 그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경제적 이익의 이면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잃게 될 것은 무엇인가? 정부는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을 갈망하는 시점, 그리고 중국과의 외교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된 타이밍을 이용하여 국민적 합의나 충분한 안보 검토 없이 정책을 밀어붙였으며 이는 국민의 안전보다 경제 지표를 우선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그 결정의 결과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묻습니다. 단기적 경제 효과를 위해 우리가 감수해야 할 위험은 무엇입니까? 무비자 입국 허용 직후부터 수많은 보안 전문가와 국민들은 이 정책이 가져올 치명적인 위협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단순히 관광객이 늘어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무비자 입국은 비자 심사라는 국가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1차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행위이고 이 방어선 뒤에는 단기 체류를 가장한 불법 체류, 강력 범죄 조직의 침투, 국가 기밀을 노리는 산업 스파이, 그리고 검역되지 않은 전염병 위협이라는 프라임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비자 심사 과정은 범죄 경력 조회, 입국 목적 검증, 재정 능력 확인, 건강 상태 및 전염병 감염 여부 확인, 그리고 국가 안보 위협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과정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새로운 변종이나 전염병이 확산될 경우 국가 방역 시스템의 초기 방어선이 무력화된다는 점에서 무비자 정책은 국민의 건강권까지 위협에 노출시킨 것입니다. 무비자 정책은 이 모든 안전장치를 한순간에 무력화시켰고 이제 전담 여행사의 보증만 있으면 그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도 대한민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제보안 전문가들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제대로 된 안전장치 없이 시행될 경우 조직 범죄와 테러 조직의 주요 침투 경로로 악용될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경고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마련한 안전장치는 고작 전담 여행사의 책임 강화와 벌금 제도뿐이며 이는 마치 높은 담장 대신 낮은 울타리를 세우고도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제주도 무비자 시행의 악몽을 겪었으며 그 악몽이 이제 서울, 부산, 그리고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될 때 이 나라의 치안 시스템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주도에서는 불법 체류자가 1만 명을 넘어서면서 경찰의 업무 부담이 급증했고 일부 외국인에 의한 살인사건, 절도사건, 그리고 유골함 절도와 같은 엽기적인 범죄까지 발생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밤길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으며 관광지로서의 제주도 이미지마저 훼손되었고 이는 경제적 이익을 줬다가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제주도의 실패 사례로부터 무엇을 배웠습니까?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으며 오히려 같은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무모함을 보였습니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그나마 출입 통제가 가능했는데 서울, 부산, 인천과 같은 대도시는 전국 어디로든 이동이 자유롭고 숨어들 곳도 무수히 많습니다. 제주도에서 발생한 문제가 전국 규모로 확대될 때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며 경찰력과 출입국 관리 인력은 이미 포화 상태에 달한 현실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프라임 위협 보고서는 경고하며 이 정책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시켰고 지금부터 우리는 경제 보위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안전을 외부에 내어준 시스템 실패를 파헤치고 당신이 마주하게 될 위협의 실체를 공개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비판이 아니며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경고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국민 스스로가 진실을 알고 스스로를 지켜야 하며 이 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는 당신의 생존을 위한 필수 매뉴얼이 될 것입니다. 경제와 안전, 이 두 가치는 결코 교환될 수 없는 것인데 정부는 이미 선택을 했고 단기적인 경제 지표를 위해 장기적인 국가 안보를 희생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정책을 결정한 관료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경고해야 하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 결정적 폭로 대한민국 안보 허술한 3인 단체에 뚫리다. 무비자 정책의 핵심 허점은 3인 이상 단체 관광객이라는 지극히 허술한 기준 속에 숨겨져 있으며 이 기준은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했을 뿐 안보와 치안을 고려하지 않은 시스템의 치명적인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대한민국의 문을 스스로 열어주는 침투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큽니다. 일반적으로 단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최소 10명 이상의 조직화된 집단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며 단 3명만 모이면 단체 관광객이라는 이름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고 이는 사실상 개인 여행과 다름없는 수준입니다. 3명이면 가족 단위도 가능하고 친구끼리도 가능하며 심지어 범죄 조직이 의도적으로 구성한 최소 단위 침투팀도 합법적인 단체 관광객으로 위장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체 관광객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불법 인력 유입입니다. 무비자 입국자는 최대 15일간 체류할 수 있으며 단 3명만 모여도 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탈자 발생에 대한 전담 여행사의 책임 강화 조치가 있음에도 여행사에 막대한 벌금을 물고서라도 잠적을 감행할 불법 취업 알선 조직이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한국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고 이들은 한국에서 한 달만 일하면 중국에서 1년 벌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의 광고로 인력을 모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담 여행사에 지불하는 벌금은 불법 취업으로 얻을 수익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일 수 있습니다. 일단 입국에 성공하면 15일이라는 시간 동안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고 그 후 잠적하여 불법 체류자로 전환되는 순간부터는 추적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국가는 불법 체류자의 잠재적 증가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곧 우리 사회의 지하경제가 확대되고 정상적인 노동시장이 교란되며 저임금 일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하는 취약계층 국민들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집니다. 둘째, 국가 기밀을 노리는 산업 스파이의 합법적인 입국 통로입니다. 무비자 입국은 비자 심사를 생략하게 만들며 전담 여행사가 보증하는 서류만 있으면 단기 체류 목적을 가장한 산업 스파이 또는 대규모 정보 유출을 목표로 하는 조직의 인력이 입국할 수 있는 경로가 열릴 우려가 있습니다. 이들은 관광객이라는 합법적인 신분을 이용하여 전국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핵심 산업시설이나 국가기관망에 접근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대규모 디지털 공격을 준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대의 산업 스파이는 노트북 하나, 스마트폰 하나로 수백억 원 가치의 기술을 빼돌릴 수 있고 15일이라는 시간은 기업의 내부 네트워크를 파악하고 취약점을 찾아내며 백도어를 심는 데 충분한 시간입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한국의 핵심 산업 기술은 중국이 가장 탐내는 정보이며 무비자 입국은 이들에게 합법적인 위장 신분과 자유로운 이동권을 동시에 제공한 셈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기술 유출이 발각되는 시점에는 이미 범인이 출국한 후인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점인데 외교적 채널을 통한 범죄인 인도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국가가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가 안보의 기본적인 방어 장치를 약화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셋째, 제주도의 악몽을 넘어선 전국 치안 공백입니다. 우리는 이미 제주도에서 무비자 입국 제도가 일부 범죄자들의 도피처로 악용되어 치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사례를 알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서울, 부산, 인천 등 인구 밀집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치안 공백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사례를 보면 불법 체류 외국인이 1만 명을 넘어서면서 지역 치안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일부 외국인에 의한 살인, 폭행, 절도는 물론 유골함 절도와 같은 엽기 범죄까지 발생했습니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그나마 출입 통제가 가능했지만
서울과 부산은 전국 어디로든 몇 시간 만에 이동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이 발달하고 숙박시설이 널려 있어 잠적하기에 용이한 환경입니다. 현재 한국 경찰의 인력은 이미 포화 상태이며 출입국 관리 공무원 역시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여기에 연간 100만 명 이상의 무비자, 입국자가 추가되면 관리 시스템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불법 체류자 한 명을 추적하고 검거하여 강제 퇴거시키는 데는 막대한 행정력과 비용이 소요되며, 이 모든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당신의 일상에 영향이 미칠 가능성은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3규제의 붕괴 마이너스 해외 실패 사례와 전국 확산 시뮬레이션. 대한민국 정부는 이 정책이 초래할 위협에 대해 이미 전 세계 여러 국가가 어려움을 겪은 교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무비자 정책은 국가 통제력 약화라는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이 사례들은 우리가 참고해야 할 중요한 선례입니다. 첫째, 통제 불능의 불법 이주로 비자 협정을 중단한 에콰도르의 사례입니다. 남미의 에콰도르는 중국과의 무비자 협정을 시행했다가 심각한 관리상의 어려움을 겪었으며,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 중 약 50%가 출국 기록 없이 행방불명되었고, 이는 에콰도르가 미주 대륙 불법 이주 루트의 경유지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에콰도르 정부는 결국 국가안보와 치안 문제를 이유로 중국과의 비자 면제 협정 효력을 일시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국자의 절반이 사라진다는 것은 국가의 출입국 관리 시스템이 심각하게 약화되었다는 의미이며, 에콰도르 정부는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했지만 이미 국내에 흩어진 불법 체류자들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웠고, 결국 협정을 중단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과연 다를까요? 에콰도르보다 인구 밀도가 높고 대도시가 발달한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들은 더욱 쉽게 숨어들 수 있으며, 중국어를 사용하는 교민 사회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 언어 장벽도 낮고, 이는 에콰도르와 유사하거나 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둘째, 안보 우회 통로로 악용되어 심사를 강화한 북마리아나 제도의 사례입니다. 미국령인 북마리아나 제도 사이판 등 역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무비자를 허용했다가 이 제도가 미국 본토로의 우회 이민 통로로 활용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는 무비자 특혜를 제한하고 사전 전자 여행 허가 ESTA 제도를 도입하여 사실상 무비자 통제를 강화했으며, 이는 관광을 가장한 불법 이주 시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이판은 미국 본토로 들어가기 위한 중간 거점으로 활용되었으며, 무비자로 입국한 후 신분을 세탁하거나 위조 서류를 만들어 본토로 이동하는 수법이 나타났습니다. 한국도 미국, 유럽 등 선진국으로 가는 중간 경유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국이 의도치 않게 국제적 불법 이동의 경유지가 될 위험성을 내포합니다. 셋째, 제주도 악몽의 전국 확산 시뮬레이션입니다. 제주도 무사증 제도 시행 당시 불법 체류 외국인이 1만 명을 넘어서고 일부에 의한 살인, 유골함, 절도 등 강력 범죄가 발생하며 지역 치안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100만 명 이상이 관광객 유입은 관리해야 할 잠재적 위험 인구가 크게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찰력과 출입국 관리 인력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2010년대 중반 제주 무사증 시행 이후 일부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증가했으며, 특히 우려되었던 것은 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한 일부 범죄자들이 제주도를 은신처로 활용한 사례가 보고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잠적하여 본국 당국의 추적을 피했으며, 한국 경찰은 이들의 범죄 경력을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서울과 부산으로 확산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주도는 인구 67만 명의 섬이었지만 서울은 인구 1천만 명의 거대 도시이고 수도권까지 합치면 2,500만 명이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잠적한 불법 체류자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대중교통과 숙박시설이 발달해 있어 추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더욱이 동포 밀집 지역에 숨어들 경우 언어와 문화적 장벽 없이 생활할 수 있어 장기 잠적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경제 우선 접근은 여러 국가가 이미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단기적인 경제 효과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에콰도르는 문제를 인식하고 조치를 취했고, 미국은 추가 안전장치를 마련했으며,
제주도는 경험을 통해 경고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선례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이제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사주권 상실의 기록과 생존을 위한 최종 매뉴얼 1. 주권 상실의 기록 국가가 포기한 통제권 프라임 위협 보고서는 이 무비자 정책이 단순한 경제 정책 논란을 넘어 대한민국 주권 행사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사안임을 기록합니다. 국가의 주권은 자국 영토 내에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통제권에서 나오며 그러나 이번 정책으로 이 통제권이 약화되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는 입국자 절반이 출국 기록 없이 사라지자 협정을 중단했고 한국 역시 비자 심사라는 1차 방어선을 완화함으로써 잠재적 위험 인물에 대해 사전적으로 심사할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무비자 정책은 이 심사 과정을 간소화시켰고 이제 국가는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도 사전에 걸러내기 어려워졌으며 오직 입국 후 문제가 발생한 뒤에야 대응할 수 있는 사후적 대응 방식으로 전환되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법을 어기고 잠적했을 때 이들을 추적하고 검거하여 강제 퇴거시키는 모든 과정은 국민의 세금과 행정력으로 감당해야 하며 불법 체류자 한 명당 평균 수백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연간 1만 명이라면 수백억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 결정의 배경이며 이번 무비자 허용은 중국이 먼저 우리 국민에 대한 무비자를 재개한 것에 대한 상응 조치라는 명분이 강했고 이는 국민의 안전보다 외교적 균형을 우선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는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지만 이번 정책은 중국 인구 27배, 불법 취업 유인의 일방적 흐름 등 본질적인 위험도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안전보다 단기적인 경제 지표를 우선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의 선택은 대한민국의 치안 관리 능력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 정책은 주권 행사 방식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2. 생존을 위한 최종 매뉴얼 무방비 국가에서의 당신의 방어 전략 프라임 위협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며 현재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 대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국민 스스로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낯선 이에 접근해 신중하게 대응하십시오. 무비자 입국 제도는 관광객이라는 합법적인 신분을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은 주거지나 산업단지에서 목적이 불분명한 외국인,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QR코드 스캔이나 블루투스 연결을 유도하는 경우입니다. 의심스러운 QR코드는 스캔하지 말고 공공장소에서는 블루투스를 끄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의심스러운 불법 행위 발견 시 신고를 고려하십시오. 주거 밀집 지역이나 산업 현장 주변에서 장기 체류하면서도 정상적인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명백한 불법 취업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관할 출입국 관리소 1345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는 법질서 유지를 위한 시민의 협력입니다. 단순히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명백한 불법 행위가 의심될 때만 신고해야 합니다. 셋째, 디지털 보안을 강화하십시오. 무비자로 입국한 일부가 15일간 디지털 공격을 준비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기기에 최신 보안 패치를 적용하고 비밀번호는 12자 이상으로 복잡하게 설정하며 중요 계정에는 반드시 2단계 인증을 설정하십시오. 공공 와이파이는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고 금융 거래는 안전한 네트워크에서만 하십시오. 최종 의견. 이 정책은 신중한 검토가 더 필요했던 결정이며 일단 시행된 정책은 되돌리기 어렵고 한번 완화된 심사 기준은 다시 강화하기 쉽지 않습니다. 에콰도르는 입국자 50%가 출국하지 않은 후에야 문제를 인식했고 북마리아나는 우회 이민 루트로 활용된 후에야 대응했으며 제주도는 1만 명의 불법 체류자와 치안 문제를 경험한 후에야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선례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정책을 시행했고 단 3명만 모이면 단체라는 이름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으며 비자 심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안전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국민은 스스로 정보를 파악하고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